중장거리 스피드는 어느 정도 좀 유전적으로 있다. 아, 그쵸. 아무래도 타고나는 게 있으니까. 그러면 짧은 거리도 많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스피드 포기할 거냐 그건 또 아니니까 가장 뭐 좋은 혼자 할 수 있는 훈련. 진짜 그냥 내가 혼자 한다. 예를 들면 줄넘기로 막 뭐 생생히를 많이 하고 우리 때는 그랬잖아요. 맞아요. 몇백 개씩 했잖아요. 그게 맞아요. 아니라 그냥 진짜 일단 뛰기라도 탁탁탁탁 하면서 약간 그 리듬감 있게 해주는 거. 훈련을 스피드하게 진짜 빠르게 하고 충분히 또 쉬고 빠르게 하고 쉬고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근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휴식 시간도 제가 유튜브 봤거든요. 머슬 메모리 그거예요. 어릴 때부터 꾸준하게 그런 보강 운동 뭐 이런 훈련을 했던 선수는 빛을 발해요. 어릴 때부터 성실하게 했던 선수는 성실하다고 하는 게 무식하게 많이가 아닙니다. 그 선수들은 피지컬 코치로서 봤을 때 너무 예쁜 선수들인 거죠. 그러니까 잘 되고 잘 될 뿐 아니라 오래 하더라. 진짜 오랜만에 인터뷰 컨텐츠로 돌아왔는데요. 정말 모시기 힘드신 분 모셨습니다. 지금 시즌 중이라 한창 바쁘실 텐데 FC 안양 대한축구피지컬협회 김형록 이사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축구 피지컬 코치 협회 이사로 있고 지금은 현재 FC 안양의 피지컬 코치로 일하고 있는 김형록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우선 나와줘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시즌 중이잖아요. 네, 시즌 또 중이죠. 오전에 선수들을 훈련시키고 지금 온 거잖아요. 네, 그죠? 지금 훈련시키고 부랴부랴 왔습니다. 괜찮아요, 컨디션? 아, 그럼요. 좋죠. 그러면 이제 첫 번째로 네. 제가 은퇴하고 나서 이제 회랑 현장 돌아다니면서 느끼는 게 스카우터 분들도 많이 만나잖아요. 네.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뭐냐면 야 빠르냐? 이거야. 속도가 되게 중요한 현 시점에서 그렇죠. 개인의 스피드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네. 선수들이 그나마 자기의 그런 어떤 스피드 역량을 최대치로 끌을 수 있는 훈련 방법과 휴식 전략을 좀 이야기해 볼 수 있을까요? 이제 운동장에서 실질적으로 하는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보면은 선수들이 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결국에는 운동을 하는 이유가 축구를 잘하기 위함이잖아요. 축구를 잘하기 위함인데 빨라지고 싶은데 밖에서 스프린트를 안 뛰어봐요. 예를 들면 헬스장에서 뭐 파워 훈련만 한다든지 플라이오메트리 훈련만 한다든지 뭐 반응 훈련 이렇게 한다든지 짐에서만 많이 하는데 그게 아니라 저는 이제 운동장에서 축구화 신고 스프린트 뛰어보고 이제 반응 훈련 해보고 민첩성 훈련 해보고 그런 훈련들을 직접적으로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그 부천에 있을 때도 항상 어떤 실내에서 훈련하고 네. 나가서 항상 그쵸, 뛰었던 그쵸. 이유가 네, 그쵸. 이러한 원리. 이제 운동장 외에서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운동장에서 잘하기 위해서 그거를 하는 건데 그것만 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더라.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빨라지고 싶다 또는 스프린트 능력을 향상시키고 싶다 하면 스프린트를 직접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요즘 그거를 이제 많이 간과하고 그거를 좋아지기 위해서 근력 운동 또는 파워 운동, 근신경계 운동 이런 운동만 너무 중점적이 돼 있는 것 같더라. 저는 약간 그렇게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신경계 훈련, 뭐 이렇게 근육 훈련, 반응 훈련 하고 네. 마무리로 꼭 운동장에 나가서 뛰는 거를 권장하는 스타일인가요? 마무리라기보다는 이제 우리가 팀 훈련을 했을 때 팀 훈련을 끝나고 내가 뭐 우리 소속팀에서 훈련을 안 한다고 하면은 내가 한번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운동장에서 직접적으로 빠르게 반응하고 빠르게 뛰고 그런 훈련들이 필요하다. 우리가 실제 훈련하다 보면 이게 뭐 전술 훈련만 할 때도 있고 패스게임만 하다 보면 그쵸, 진짜 스프린트 길게 뛸 때가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거의.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인위적으로 띄워줘야 돼요. 축구를 하는데 체력 요소가 있는데 스몰 사이즈 게임을 하면은 진짜 긴 거리 스프린트를 하는 상황은 많이 없잖아요. 맞아요. 네, 그거는 이제 인위적으로 띄워줘야 근신경계도 활성화가 되고 또 그런 상황에 운동장에서 처했을 때 내가 부상 없이 그거를 대비할 수 있는 거죠, 몸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내가 해보질 않았는데 그게 어떻게 나와? 그쵸.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항상 하는 얘기는 우리는 운동을 하는 이유가 운동을 위한 운동이 아니다. 축구를 잘하기 위한 운동이다. 근데 축구를 잘하기 위해서 이 운동을 하는 건데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중심은 축구의 운동장에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하는 거를 목표를 두고 중점을 두고 그거를 더 향상시키기 위해서 훈련을 하는 건데 정작 이 향상시키기 위한 것만 하고 요건 안 한다. 실제를 안 하는 거죠, 실제를. 그러니까 그런 훈련들이 좀 필요하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만약에 팀에서도 본 훈련 끝나고도 인위적으로 그렇죠, 인위적으로. 그러면 이러한 것들이 또 제가 선수를 경험해왔을 때 네. 매일 하면 또 좋진 않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내가 좀 스피드, 이 장거리 스프린트 아니면 중장거리 스프린트 키우고 싶다라고 한다면 뭐 일주일에 뭐 어떻게 이런 전략이 있을까요? 일주일 경기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주기화라고 있는데 이게 이제 저는 되게 조심스러운 게 각 팀마다 하고 있는 사이클이 다 달라요. 무조건 다르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무슨 요일날 뭘 해라 라고 딱 하면은 그건 좀 굉장히 위험한 약간 그거고 이따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약간 주기화에 따라서 우리가 퍼포먼스를 올리는 날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날에 이제 해주는 게 좋은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일주일에 한 번에서 많게는 2번. 그래야지 몸도 회복을 하고 근신경도 회복을 해서 경기장에 나가서 내가 그거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좋다고만 하면 선수들이 사실 프로그램들은 너무 많아요. 유튜브로 찾아봐도 너무 많이 나오고. 근데 정작 중요한 건 이걸 언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중요하잖아요.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제가 지금 언제 어떻게 해라는 말을 하기가 조심스럽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면 팀마다 다 사이클이 다르기 때문에. 저는 이거 100% 이해하는 게 저도 컨텐츠를 준비할 때 항상 그 앞에 얘기를 하고 해요. 왜냐면 다 같을 수 없고 그렇죠, 상황이 그렇죠. 다 다르니까.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세부적으로 가서 주기화라고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팀 요즘 리그도 하니까 토요일 경기다 라고 했을 때 이 퍼포먼스를 좀 올릴 수 있는 주기화를 한번 코치님마다 또 견해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저가 제일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그 주간 주기화는 토요일날 경기를 했다. 그러면 다음날 회복 운동을 바로 해요. 일요일날. 다음날. 그러니까 이게 왜 좋냐면은 회복 운동을 바로 하고 경기 못 뛴 선수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선수들은 이날 연습 경기를 잡아줘요. 그렇죠. 그러면은 경기 체력이 같이 올라올 수 있거든요. 아무리 밖에서 운동을 해도 연습 경기랑은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연습 경기를 잡아주고 경기 뛴 선수는 회복을. 그리고 다음날 같이 동일하게 하루 쉬어주고. 하루 쉬고. 그리고 들어와서 하루 쉬고 들어왔으니까 이제 월요일이 되겠죠. 월요일이 됐을 때는 이제 쉬고 들어왔으니까 너무 작은 그리드에서 막 가속 감속이 많은 이런 스몰 사이즈 게임보다는 조금 큰 그리드에서 선수들이 경합 훈련에 조금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유의 훈련을 좀 해주고. 쉬고 나서 첫날. 네, 화요일이 되는 거죠. 화요일이 되는 거죠. 화요일날 그렇게 훈련을 해주고, 예를 들면 우리가 상대팀에 맞춰서 공격 전술도 준비해야 되고 수비 전술도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날은 이제 첫째 화요일날은 공격 전술 패턴 훈련 우리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그럼 경합 훈련을 강하게 들어가지 않는 그런 거 패턴 훈련하면서 아까 말했듯이 스몰 사이즈 게임 좀 큰 그리드에서 이렇게 좀 해주고 끝나고. 그리고 이제 수요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이제 퍼포먼스를 올리는 날. 제가 여기서 질문 하나. 이게 큰 그리드에서 그거는 혹시 좀 유산소 훈련도 좀 병행하려고 하는 건가요? 그렇죠. 예를 들면 그런 의도도 있는 거죠. 이제 운동장 그리드에 따라서 큰 사이즈냐 적은 사이즈냐 중간 사이즈냐에 따라서 몸이 반응하는 사용되는 에너지도 좀 달라지거든요. 아무래도 작은 그리드 하면 가속 감속이 많아지니까. 근데 이제 쉬고 와서 첫날 그걸 하게 되면은 이제 선수들도 몸이 아직 활성화가 딱 안 돼 있는데 바로 그걸 이제 하게 되면은 부상 위험도 아무래도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화요일은 그렇게 훈련을 하고 수요일 되면 이제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좀 올리는 날이 되는 거죠. 그날은 뭐 수비 조직 훈련을 한다든지 수비 조직 훈련 하게 되면 가속도 하고 감속도 하고 막 전방 압박 프레싱도 나가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많아지잖아요. 자연스럽게.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뭐 경합 훈련을 좀 한다든지 슈팅 게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죠. 제가 스프린트를 언제 할 거냐라고 하면 저는 이제 이런 사이클로 간다고 하면 수요일 날 하라는 거죠. 쉬고 다음날 또 다음날. 네, 그렇죠. 리그 경기를 준비하는 두 번째 되는 날 확 올려라. 이것도 진짜 사람마다 다르고 또 보는 시청자분들이 또 초등학교, 중학교 다 다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성인을 하시니까 네. 성인 기준에서 스프린트 몇 미터를 몇 회를 좀 권장하시나요? 성인으로 했을 때 이 선수들이 연령대가 다양하거든요. 저는 또 고참이잖아요. 몇 개 빼주고. 그렇죠, 그렇죠. 이게 왜냐면 고참은 이게 회복이 느려요. 이게 퍼포먼스가 떨어지는 건 절대 아니에요. 고참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거가 뭐냐? 퍼포먼스가 떨어졌다라는 거보다 퍼포먼스는 똑같은데 이제 회복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조금 소요가 된다. 조금 더 젊은 선수들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직 회복이 덜 됐을 수도 있고 나는 조금 뛰어도 피로감을 더 느낄 수도 있기 때문에 개수를 조금 조절을 해주는 거죠. 예를 들면. 그래도 저 하나씩 빼주셨고. 그렇죠. 고참 선수들은 이제 계속 물어봐요. 괜찮냐? 지금 근육 상태 어떠냐? 왜냐면 이게 고강도 스프린트를 하다 보면 이제 부상이 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프로 선수 몸이 생명이잖아요. 또. 내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개수는 정해져 있고 선수가 할 수 있겠다 하면 다 하는 거고. 조금 부하가 걸렸다, 힘들다, 그건 본인만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물어봐서 이제 한두 개씩 조절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는 어렸을 때는 그냥 괜찮아? 저 괜찮습니다. 그쵸, 무조건 그쵸. 했는데 네. 이제 경험이 쌓이고 그쵸. 나름 공부를 좀 해보니까 저희가 보시는 분들 축구를 정말 열심히 해서 준비를 하는 만큼 피지컬 코치님도 그 팀 선수들의 스케줄을 진짜 머리 짜서 일주일을 그쵸, 짜잖아요. 그쵸. 네, 짜요. 다 프로그램에 이유가 있거든요. 그렇죠. 이유가 있죠. 사실 그것만 좀 성실하게 해줘도 퍼포먼스는 잘 나오더라고요. 그쵸. 제 경험상 중장거리 스프린트를 좀 능력을 키우고 싶다고 한다면 들어와서 이틀치 되는 날. 그렇죠. 그리고 저는 이제 어떻게 시키면 한 골라인에서 하프라인 정도 거리까지 되면 한 도로로 왕복으로 갔다 오게 하는 거죠. 갔다 오기. 네, 갔다 오고. 그래서 그거 한 번 하면은 사람마다 시간은 다르겠지만 대략 15초 정도 돼요. 그럼 15초 뛰고 와서 이게 또 중요해요. 휴식 시간이 얼마나 줄 거 아니에요. 네, 보통 그 정도 뛰고 나면은 한 1대 6 또는 1대 7 정도의 휴식 비율을 주고 이제 훈련을 시킨다. 그러니까 15초에 뛰어왔다. 그러면은 6배를 더 쉬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계산하기 어렵잖아요. 간단한 거는 조를 7개를 하면 돼요. 그러네. 그러면 한 번 뛰고 오고 돌아와서 또 한 번 뛰고 또 한 번 뛰고 비율이 맞는 비율이 딱 거죠. 맞으니까. 네. 이거까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 너무 좋은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요? 휴식 시간까지. 왜냐면 휴식 시간 되게 그쵸, 중요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선수가 팀에서 하는 게 아니라 혼자 하는 거면 초식에 들고 뛰어갔다 오고 휴식 시간까지 초를 재는 거야. 내가 이 정도 됐으니까 뛰어야겠다. 이게 아니라 휴식 시간 정확하게.
왜냐하면 우리가 고강도로 운동을 한다는 거는 회복이 어느 정도 충분히 되고 난 다음에 해야 되는데 100%로 가야 되는데 100%로 갈 수 없을 정도로 회복만 하고 가면은 이 운동은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노동이. 네, 노동이 되는 거죠. 교수님이 제일 싫어하는. 네,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돼버리니까 내가 15초 뛰고 왔는데 100%로 갔다 왔는데 얼마 쉬지도 않고 다시 뛰면 그 속도가 안 나오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필요한 거죠. 그 휴식 시간이. 이제 말 나온 김에 수요일까지 했으니까. 네. 목 금까지. 진짜 궁금해 하시니까. 수요일날 그렇게 했다. 그렇게 하면 이제 회복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목요일 같은 경우에는 나가서 이제 우리가 세트피스 같은 것도 중요하잖아요. 세트피스 준비하고 이 정도만 하고 딱 끝나요. 완전 낮춰요, 그날. 이제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기 전날에 이제 반응 훈련, 스피드 훈련 이런 거 좀 해서 좀 해주고 조금 슈팅이라든지 이런 거 좀 해주면서 이제 컨디션 체크를 하고 경기 준비를 하는 거죠. 5일로. 네. 또 팀마다 다르더라고요. 어떤 팀은 뭐 4일로 준비하는 팀도 있고, 막 5일로 준비하는 팀도 있고. 그래서 이게 말씀하시기가 조심스럽다고 하셨는데, 네. 그거는 또 하나의 네. 방법이다. 네. 절대적인 건 아니고. 그렇죠. 저희 팀 같은 경우는 세트피스를 하는 날, 쉬는 날 있잖아요. 그날 쉬는 날도 많아요. 야, 감독님께서 예, 주말 경기인데 주중에 하루를 쉬게 해주세요. 그냥 피지컬 코치 입장에서는 그렇죠. 네. 물론 이제 조심스럽긴 하지만 제가 대신 얘기해 줄게요. 네. 팀에 계시니까. 네. 피지 코치님이 제일 힘든 게 아직까지 우리 한국 그 문화에 조금 많이 해야 되라는 그게 그렇죠, 있다 그렇죠. 보니까 감독님과 이렇게 하는 피지컬 코치 저는 정말 많이 봤거든요. 심지어 브라질 코치님이 와도 한국화가 돼서 그렇게 되는 경우가 저는 네. 많이 봐서 그거는 제가 대신 말해 줄게요. 그래서 형록 코치님이 그 하루 쉬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좋아하시는 이유는 다 이런 이유 때문이다. 회복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 주시고 피지컬 코치 입장에서는 좀 선수들 체력 관리하거나 컨디션 조절하기가 조금 수월하죠. 제가 눈으로 봤을 때 선수들 제가 경기 때 워밍업을 시키잖아요. 그냥 보면은 몸이 좋은 선수들이 딱 보여요. 바로 이 주에 애들 주간 주기가 잘 됐나 보다, 몸이 좋다라는 게 몸 풀 때 보이거든요. 그냥 싹 보이는 거야. 네, 보여요. 그럼 부천했을 때도 제가 이런 얘기 할지 모르겠는데 야 오늘 너네 몸 좋다. 기억나요? 나 그거 최면인 줄 알았어. 체면이 아니에요. 체면이 아니에요. 아. 네, 내가 눈으로 봤는데 진짜 뭐 애들이 반응이 좋고 이럴 때는 오늘 몸 좋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근데 반응이 좀 뭔가 둔하다 그런 얘기 안 하지. 그런 얘기 안 하고 대신에 몸을 조금 더 풀린다든지 스몰 사이즈 게임을 한 번 더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경기 준비할 때도 저는 그렇게 몸 풀면서 조절을 했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제가 몸을 계속 풀리다 보니까 보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감독님이나 코치님들도 우리가 이 팀을 대비해서 준비를 하는데 보일 거란 말이죠. 어떻게 해야 준비를 해야 되고 뭘 해야 되는지가 있으실 거란 말이에요. 제가 준비한 게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면 길어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저는 그거 다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피지컬 코치로서 내가 가지고 있는 바운더리는 있는데 감독님께서 해야 되는 거는 있고, 네, 맞아요. 근데 그 안에서 무조건 안 됩니다라고는 할 수 없다 사실. 그렇죠. 네. 왜냐면은 우리가 뭐 체력만 좋다고 경기를 이기는 것도 아니고 맞아요. 전술만 좋다고 해서 또 이기는 것도 아니고 맞아요. 이게 조화가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바운더리가 딱 있어요. 근데 그 바운더리 안에서 뭔가 진행이 되는 거는 조금 이제 시간이 길어진다거나 선수들이 너무 힘들어한다거나 내가 생각하는 훈련 양이나 강도보다 조금씩 넘어가고 있다. 그럼 가서 이제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쪽에서 이제 서로 이제 협업이 잘 되고 조율이 됐을 때 경기날 몸이 좋은 거죠. 진짜 좋은 포인트인 것 같아요. 네. 감독님도 코칭 스태프랑 하시잖아요. 막 그렇죠. 늦게까지 그렇죠, 저녁까지 하시잖아요. 일주일 준비하시잖아요. 진짜 미팅 많이 하시고 영상 보면서 진짜 늦게 퇴근하시고 그러는데 그 만든 거를 준비를 해서 해야 되는데 피지컬 코치가 와가지고 막 무조건 안 된다 그래. 그러면은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저는 좀 찐이라고 생각하는 게 네. 이게 이론과 현장이 같이 결합돼야 이런 인사이트가 나오는 거거든요. 무조건 그 피지컬 이론 가지고 이걸 갖다 때려 박는다고 이게 오히려 더 거부감이 들 거란 말이죠. 그렇겠죠 아무래도. 접점을 찾는 거 이거 되게 좋은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조금만 더 들어가 보면 우리 좀 중장거리 네. 얘기했잖아요. 근데 중장거리 스피드는 어느 정도 좀 유전적으로 있다. 아 그쵸. 아무래도 타고난 게 있으니까. 그러면 짧은 거리도 많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스피드 포기할 거냐 그건 또 아니니까 짧은 거리 가능도를 올릴 수 있는 가장 뭐 좋은 혼자 할 수 있는 훈련. 왜냐면 유청소년 선수들도 많고 환경이 다 프로처럼 네, 되진 그쵸, 않으니까. 예. 진짜 그냥 내가 혼자 한다. 예를 들면 줄넘기로 막 뭐 생생히를 많이 하고 우리 때는 그랬잖아요. 맞아요. 몇백 개씩 했잖아요. 그게 맞아요. 아니라 그냥 네. 진짜 일단 뛰기라도 탁탁탁탁 하면서 약간 그 리듬감 있게 해주는 거. 그리고 이제 사다리 훈련 많이 하잖아요. 사다리. 근데 사다리 훈련을 스피드하게 진짜 빠르게 하고 충분히 또 쉬고 빠르게 하고 쉬고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아 그러면 진짜 사다리도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호흡이 차고 네. 아니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다리 훈련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 스텝을 좀 빠르게 하려고 하는 건데, 스텝을 빠르게 하려고 하는데 왜 사다리 훈련할 때 천천히 그럼 이게 빨라지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빠르게 하고, 근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휴식 시간도 내가 사다리 훈련을 빠르게 하고 오면 여기가 막 땡땡하거든요. 그게 이제 조금 가라앉았을 때 또 다시 빠르게 하고, 무조건 막 빠르게 많이 한다고 좋은 게 아니라 내가 이제 이걸 100%로 할 수 있을 때 타사사사 하고 좀 충분히 쉬었다가 하고 쉬었다가 이런 식으로. 이거 엄청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쵸. 내가 막 지금 무산소 올리는 네. 게 아니니까 이거는 탁 하고 쉬었다가 쉬었다가
탁 하고 이런 느낌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스피드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그런 훈련을 하기 위해서는 줄넘기, 사다리. 네. 이거는 진짜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니까. 그쵸. 그리고 솔직히 이거 비싸지도 않잖아요. 그쵸. 쿠팡에서 이거 사거든요. 혹시 2개? 그리고 또 좋은 거는 언덕. 언덕. 우리가 보통 언덕 뛴다, 계단 뛴다 이러면은 아 너무 클래식해. 언제 했던 걸 아직까지 해?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좀 오해를 많이 하고 계신 게 뭐냐면은 너무 좋은 운동이 좋은 운동인데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 제가 아까 말했듯이 스피드 저항 훈련을 통해서 스피드 향상의 목적인데 우리는 이거를 너무 체력 그냥 한 거야. 그냥 힘들게만 한 거라는 거죠. 그 노동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순간. 땀이 많이 나야 운동이 된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언덕 뛸 때도 진짜 100%로 막 뛰고 충분히 호흡하고 또 막 뛰고 충분히 호흡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플라이오메트릭 점프. 왜냐면 이제 근식 연계가 활성화가 돼야 되니까 뭐 점프 훈련하고. 아 이거는 진짜 집에서도 혼자 할 수 있는 그렇죠. 거예요? 혼자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저도 그 슈팅스타에서 현영민 선배님도 빠르진 않지만 정말 오래 살아남고 이렇게 인적성도 좋으시면 물어보니까 언덕을 그렇게 많이 뛰었다고 언덕 하시더라고요. 진짜 좋아요. 진짜로. 같이 건대 이영표 선배님 줄넘기 거. 아 진짜 전 좋다고 생각해요. 그거를 이제 무식하게 막 2,000개씩 그쵸.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아, 이것도 좀 드리는 질문이지만 좀 죄송하긴 한데 고등학교 기준에서 내가 지금 경기가 한 1.5분이다. 나 경기는 못 뛰고 있어. 근데 좀 민첩성도 좀 올리고 싶어 하는 선수는 일주일에 이거 몇 번 해야 될까요? 일주일에 몇 번? 일주일에 그래도 한 2번? 두 번. 왜냐면은 고강도 훈련을 했으면은 휴식 시간이 있어야 회복이 되고 또 다시 이제 운동을 했을 때 효과가 있거든요. 근데 내가 이걸 좋다고 해서 맨날 한다. 그러면은 이제 힘들기만 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내가 경기를 1.5분이면은 아까 말했듯이 이번 주 경기를 뛸지 안 뛸지 모르잖아요. 몰라요. 그러니까 일단 수요일 날 그걸 해요. 수요일 우리는 하루 쉬는 날이 있잖아요. 그날 해. 그리고 난 다음에 목요일 날 회복 확실하게 하고 금요일 날 이제 컨디셔닝 하고 토요일 날 경기를 했는데 경기를 뛰었어. 그러면 이제 안 하는 거고. 경기를 안 했다. 그럼 그 다음 날 예를 들어서 뭐 쉴 수도 있고 뭐 회복 운동을 하는 맞아요. 저에 우리 팀 훈련을 할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때 이제 한다든지. 아. 이런 사이클을 가져간다. 그리고 내가 아예 그냥 경기 들어갈 건덕지가 없다 하면 그럼 그냥 하는 거죠. 하는 거고. 그냥 그렇게 하면 수요일 날 하고 토요일 날 해주는 게 좋죠. 근데 그 다음 경기에 또 들어갈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토요일 날 해줘야 된다는 거지. 경기 날 같이 올리고 같이 이렇게 하는 거지. 아 주기야를 완전 주기야, 경기하는 선수들이랑 똑같이 주기야를 준비를 해줘야 내가 준비를 할 수 있는 거죠. 경기장에 들어갔을 때. 그러니까 오히려 저도 경기를 뛰면 몸 관리하기가 더 편해요. 그렇죠. 편하죠. 솔직히 그냥 팀 스케줄에 따라가면 맞아, 되니까. 맞아. 근데 저도 1.5군도 해보고 2군도 해봤지만 그게 뒤에 있는 선수들이 진짜 힘드니까. 그게 진짜 힘들죠. 저도 그 선수 관리하기가 제일 힘들어요. 그쵸. 사실은. 왜냐면 경기 안 뛰는 선수들은 그냥 훈련을 시키면 돼요. 제가 경기를 애매하게 들어가는 선수들. 근데 이 선수들을 위해서 제일 좋은 건 사실 경기를 잡아주는 거거든요. 밖에서 아무리 훈련해도 경기랑은 다르거든요. 그래서 연습 경기를 해서 경기 감각도 익히고 또 경기장에서 이뤄지는 그 진짜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빠르게 반응하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린 축구를 잘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는 그냥 하나로 통일돼. 그냥 무조건 결국엔 경기장에서 그렇죠. 경기장에서 잘하기 위해서 그렇죠. 하는 거니까. 사실 피지컬 코치라는 직업도 선수들이 경기장에서 최고의 퍼포먼스를 내려고 있는 위치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렇죠. 감독, 코치, 프로 다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렇죠. 하나의 그 점으로. 하나의 점. 지금 안양에 계시고 저는 이제 같이 부천에 있었지만 저는 2년 동안 있으면서 경기력 상상도 있었지만 피지컬적으로 향상하는 선수를 정말 많이 했거든요. 뭐 안재준, 뭐 조현택, 서명관. 좋죠. 진짜 어떤 이게 뭐 따로 분리되는 건 아니지만 같이 이게 올라가는 거를 많이 봤는데 잘하는 그러니까 특징이 있을까요? 사실 제가 뭐 터치하지 않아도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 선수들. 어릴 때부터 보강 운동도 꾸준히 하고 제가 그 유튜브 봤거든요. 머슬 메모리. 몇을 메모리. 봤어요. 그거예요. 어릴 때부터 꾸준하게 그런 보강 운동 뭐 이런 훈련을 했던 선수는 빛을 발해요. 확실해요, 그거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성실하게 했던 선수는 성실하다고 하는 게 무식하게 많이가 아닙니다. 성실하게 해왔던 선수들은 그게 빛을 발하고 또 그 선수를 딱 보니까 진짜 개인적으로 투자를 많이 해요. 이 선수들이 마인드가 달라요. 그냥 내가 여기서 경기를 뛰는 거에 만족하는 게 아니라 나는 대표팀 갈 거야. 마인드 자체가 다르다 보니 목표의식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그 선수들이 잘 되지 않았을까. 그 선수들은 피지컬 코치로서 봤을 때 너무 예쁜 선수들인 거죠. 내가 따로 관리해주지 않아도 말했잖아요. 감독님의 짐을 덜어주는 사람이 예뻐 보인다. 진짜 근데 맞잖아. 내가 그거를 보면서 어떻게 선수 때 이런 걸 알고 실행을 했을까. 마찬가지. 피지컬 코치 입장에서 냅둬도 알아서 하는 선수라는 거니까 잘 되고 잘 될 뿐 아니라 오래 하더라. 여러 가지 교육하는 선수들에게 보강 훈련을 하는 것들이 있어요. 무조건 하라고 하거든요. 그쵸. 그 어렸을 때부터 습관이 돼야 되잖아요. 맞아. 습관이 돼야 돼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쌓이는 거잖아요. 쌓이는 거죠, 쌓이는. 선수 생명이라는 게 몇 년 하셨다고 했죠? 맞아. 14년. 그렇죠. 프로 선수에 와서부터 14년인데 이제 어릴 때부터 하면 몇 년을 더 했겠어요? 전 25년. 젊을 때는 몰라요. 내가 축구 20대 중반까지만 할 거 아니잖아요. 몇 살까지 하셨죠? 전 30
그죠. 35까지 했죠. 네. 제가 고참 30대 중반, 초중반 이후의 선수들을 굉장히 저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본인이 젊었을 때 그렇게 준비하지 않았으면 요즘에는 오랫동안 축구를 할 수가 없어요. 요즘에는 트랜지션도 굉장히 빠르고 강도가 굉장히 높잖아요. 근데 거기서 내가 지금까지 쌓아놓은 이게 없다 하면은 한 번 다쳤을 때 머슬 메모리 다쳤을 때 회복을 하고 다시 내가 올라와야 되잖아, 몸이. 근데 이 보강 운동이 축적이 돼 있는 게 없으면 안 올라와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맞아요. 20대 중반까지는, 중후반까지는 아무리 다쳤다가 쉬어도 복귀하면 몸이 금방 올라와요. 30대에 딱 접어든다. 그럼 다쳤다 복귀하잖아요. 몸이 안 올라와요. 그러니까 은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은퇴 시기를 늦출 수 있는 거고